거제 지역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해돋이 명소 등 연말 지역 관광지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신체 건강한 30대가 사망에 이르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4일부터 도내 모든 종합병원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가 시작됩니다. 17,000여 명이 대상입니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경남이 13곳으로 최다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에서 동물병원과 목욕탕 등 거제를 중심으로 지역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연말연시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해돋이 명소 등 지역 관광지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거제의 한 동물병원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동물병원은 내년 1월 4일까지 자진 휴업에 들어갔고 접촉자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제에서는 22일 하루 동안 동물병원과 목욕탕 관련 지역 감염이 계속되면서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12월 들어서만 확진자 수가 80명을 넘겼습니다. 하동과 사천에서도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도는 확산세가 지속되자 연말연시 강화된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합니다. 또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해돋이 해넘이 명소도 폐쇄할 방침입니다. 집합 금지의 대상도 파티룸,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까지 확대되고 국공립공원도 폐쇄합니다. 또한 도내 주요 해돋이, 해넘이, 관광지도 폐쇄할 계획입니다. 22일 기준 경남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25명, 전체 누적 확진자는 1,11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연말이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고비로 보고 모임과 만남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부산 지역 코로나19 확산세도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악실과 요양병원에 이어 이번에는 종교시설에서도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역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한식 기자입니다. 하루 새 또 2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22일 부산의 누계 확진자는 1,55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엔 종교시설 집단 감염이 두드러졌습니다. 금정구에 있는 하나인 교회의 13일 예배 참석자 87명을 검사했더니 4명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부산 1,525번과 경남 1,062번 확진자와 당일 같은 공간에 있었던 이들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교회 연관 누적 확진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시는 검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인창 요양병원과 제1나라 요양병원에서도 각각 1명의 감염자가 추가됐습니다. 학생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외대 접촉자는 67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537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학생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학교 재학생 1명이 지난달 말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기독교 행사에 참여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 전체 열방센터 방문자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7일에서 28일 방문했던 사람에 대한 전화번호만 저희들이 지금 확인한 게 31개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였고 지금 관련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부산 지역 코로나19 전체 입원 병상 300개 중 248병상에 환자가 입원해 있어 다소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중증 환자 병상 18개 중 빈 병상은 현재 단 한 병상만 남아 있습니다. 만약 저희 지역사에서 고위험 시설 등에서의 감염이 일어난다면 저희 의료 시스템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발생 수를 좀 더 줄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산에는 지난 21일부터 부산 진구 점포동과 부산역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운영 중이고 부산시청 등대광장에도 22일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21일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3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사 결과는 늦어도 23일 오후까지 개인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사망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사상 최대치인 24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 수는 700명을 넘어섰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건강한 30대의 목숨도 앗아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 중이던 60대 남성이 폐렴 증상을 보이다 숨졌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첫 사망자입니다. 이후 10개월 만에 누적 사망자 수는 7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3월에만 148명이 목숨을 잃었고 광복절 집회 이후인 9월에도 91명이 숨져 직전 달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3차 유행이 한창인 요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122명이 숨지는 등 이달 들어서만 196명이 사망했습니다. 최근 의료시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의 집단 발생이 증가해 왔기 때문에 최근 사망자 급증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를 따지는 치명률은 평균 1.4%로 고령으로 갈수록 높아져 80세 이상에서는 15.49%까지 치솟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683명으로 94%를 차지하는데 대부분은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등 이른바 지병을 앓고 있던 환자들입니다. 그렇다고 건강한 젊은 층은 안심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북 경주에서는 지난 20일 기저질환이 없는 30대 여성이 확진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30대에서 4명, 40대에서도 6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20대 확진자 가운데는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격하게 일어나면서 병원체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이른바 사이토카인 폭풍 증세로 사경을 헤매다 극적으로 호전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30대가 사망할 수 있느냐, 드물지만, 우리가 30대, 10대도 사망한 사례가 외국에서는 보고되잖아요. 젊은 사람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전격적으로 진행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때는 목숨을 위협하고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방심하는 순간 확산되는 코로나19. 누구에게나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사전 차단이 최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경남도가 24일부터 도내 전체 종합병원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은 종합병원 25곳에 근무하는 의사 2천여 명과 간호사 7,300여 명, 행정인력 등 7,400여 명을 포함한 17,000여 명입니다. 신속 항원검사 진단키트는 1차는 24일부터 창원, 김해, 거제에, 2차는 31일부터 진주와 양산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이 면봉으로 코 속을 긁어 검체를 채취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신속 항원검사 진단법은 감염 여부를 15분에서 30분 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 강화 특별 대책에 맞춰 연말연시 경남에서도 2단계 거리두기보다 강력한 방역 대책이 추진됩니다. 적용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로 이 기간 고위험 시설 종사자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2주마다 진단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종교 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으로 종교 시설 내 모임과 식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또 집합금지 대상에 파티룸과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이 포함되고 국공립공원도 폐쇄합니다. (2년) 전 갑작스러운 화재로 도심 속 흉물이 된 영남 백화점 기억하십니까? 복잡한 이해관계와 활용성 문제 탓에 지금까지도 불에 탄 채 방치되고 있는데요. 진주시가 해당 건물을 헐고 새로운 용도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들어설까요?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게 그을린 외벽, 유리창은 절반 이상이 깨져 내부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건물 대부분이 불에 탄 옛 영남백화점. 화재 이후 2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건물주가 120여 명에 달해 건물 매각에 대한 의견이 다른 데다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것도 결정되지 않아 긴 세월 표류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옛 영남백화점에 변화의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주시가 해당 건물을 다목적 아동복지센터로 건립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해당 건물을 모두 헐면 2,300제곱미터 규모인데 이 중 일부 공간을 활용해 센터를 구축한다는 생각.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6,000제곱미터 규모로 지하에는 120면 정도의 공영 주차장을, 지상에는 아동시설을 넣을 계획입니다. 또 주민들을 위한 공원시설도 만들어지는데 전체 예상 사업비는 194억여 원입니다. 또 그 지역에 육아종합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장난감원이라든지 공동육아나무터라든지 이런 아이들도 건강놀이터라든지 이런 체험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기서 특화되면 운영이 잘 되면 그게 서부시장과 도심 공동화를 해소하는 데 큰 기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옛 영남백화점이 폐업하면서 빈 건물로 남은 지 어느덧 28년. 그마저도 2년 전 화재 탓에 완전히 도심 속 흉물이 됐습니다. 게다가 일부 상인들이 여전히 해당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 안전 문제 우려까지 꾸준히 거론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지역의 주차장과 공공시설이 크게 부족해 하루빨리 공사가 진행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흉물이 빨리 개선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이걸 뭐 처치 좀 했으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여기 주차 시설이나 어린이 그 시설이나 그런 게 잘 되어 있고 하면 이 마을의 주민들이 보기에도 훨씬 좋고 좋지요. 여기 제일 문제가 우범지대 같아. 쓰레기라고 쓰레기는 다 갖다 버리고 여름 되면 목이 팔이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거기 하루가 바쁜 것 같아. 저희들 남한 사람으로서는 그런 거 한번 해놓고 보고 죽는 게 소원이에요. 사업이 추진되는 데 있어 일단 행정적인 걸림돌은 없는 상태. 센터 건립 기본계획이 세워졌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점포주들의 동의가 변수인데 현재 85% 정도는 설득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재로 미입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좋겠다. 전체 다 헐고 다 그 철거를 한 이후에 재건축으로 가기 때문에 지하 특박이 공사할 때 주변에 있는 건물들에 대한 어떤 위해 방지 시설만 제대로 갖추면은 크게 공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시는 일단 내년부터 건축물 매입에 대한 감정평가에 들어갈 계획. 지역의 오랜 골칫덩이가 30년 만에 새 용도를 갖게 될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역대 최다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밀양 삼문동과 양산 하동군 등 모두 13곳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920억 원도 확보됐습니다.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537억 원을 투입해 낙후된 구도시에 생활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업이 진행됩니다. 함안군이 경상남도가 주관한 2021년 청년 친화도시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함안군은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해 청년을 위한 5대 분야 9개 사업으로 나눠 정책을 추진합니다.
함안군은 청년이 행복한 함안 조성을 위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